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진짜 모처럼 그 교육생들 녹음 받는 거거든요. 진짜 모처럼.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2년.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실전은 다르다. 오늘 교육에서 깨달은 것들. 예, 요걸로 이제 주제를 삼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조금 다르죠. 네. 네. 아까 결과로 들으셨을 때도 아, 이렇게 와서 배우니까 훨씬 낫다. 네. 아까 네, 제가 맞습니다. 아, 그럼 어떤 게 제일 낫던가요?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온라인 교육하고 차이점은 가장 큰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을 온라인으로 질문하려면 상당히 그 부담스럽고 네. 또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화 형식으로 직접 이제 같이 얼굴 맞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뭐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하고 제가 이해를 온라인으로 하면 이해를 했는지 안지를 자꾸 물어보려면은 좀 미안하기도 한데 오프라인으로 제가 이해할 때까지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오고 모든 게 쉽게 다 쉽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 것을 네.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네. 쉽게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온라인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을 이렇게 몇 시간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몇 시간 안 한 거고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어렵게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해버리니까 네. 예, 그 차이가 있고 조금 덜 친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우리가 소풍 가고 놀러 다녀서 이거지 일반적으로는 조금 샤이 하잖아요, 샤이. 그렇죠. 네. 아니 오프라인 자체도 네. 조금 샤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 자체가 샤이한 부분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감정이나 이런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얼굴 표정들이 자세히는 못 봐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 여기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람도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그냥 숨 쉬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고. 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동안 질문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글쓰기도 사실은 귀찮고 온라인으로 여쭤보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직접 그 천혜오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곽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다 적어줬어요. 제 네. 메시지도 다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또 물어보기도 이걸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계속 물어보기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여쭤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할 때까지 또 연습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글로 해서는 그런 차이는 있겠네. 이해가 안 돼요. 네. 글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오시죠. 글로 써져 있으면 결국 내가 풀어서 또 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말로 들으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어태치 해주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천양지 차이예요. 네네네. 조금 예를 들어 천에 온데 이게 그냥 글로 쓰면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네. 천에 오다 그럼 9천만 원에 대한 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1억 전체에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되게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시간도 훨씬 적고 한 5분 10분 만에 금방 캐치하고 근데 그거는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네. 정확히 또 저기서 그 강의 내용에서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도 제가 직접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아니, 못하고 현장 분위기를 네. 모르니까. 그냥 듣기만 하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궁금한 걸 물어봐야 저는 답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네. 자기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방송 시작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네 43기인데 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43기 우리 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21기인가 22기에서 그때 공부했는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그죠? 투자를 못해서 다시 지금 오신 거잖아요. 네. 그냥 어떤 그렇게도 들어올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여기서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자기 이제 소개. 왜 그 네. 당시에 하고 이제 몇 년간 텀이 있으셨는지 네. 그 자기 소개하고. 제가 하면서, 자기서 네. 저는 그 22기 스파르주 졸업생 이영호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 20년도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었는데 네. 그 회사 어떤 핑계는 핑계인데 회사 생활도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 한 가지에 좀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사 이제 그때 당시에는 승진도 좀 관계가 있었고 네네. 그랬더니 이거 양쪽으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몇 년을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퇴직도 몇 년 안 납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노후 생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당장 내년에 퇴직을 한다고 생각해서 고민 엄청나게 하다 용기를 내서 우리 곽 이사님께 직접 들어서 조언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그 처음엔 그냥 조언 요청이었었어요? 아니요 강의도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강의를 하겠다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돈 좀 벌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곽 이사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또 협회장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를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그쵸.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한 번 졸업한 네. 교육생은 스파주 교육생은 영원한 스파주 교육생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들으면 공부가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때 많이 또 사실은 있는 줄은 알았는데 저는 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멋지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낙찰이 된 사람들만 올린다고 하셨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아니다 이제 무조건 가자. 무조건 어떻게 보면 질러놓고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갔더니 너무 친근감 있게 대해주시고 아무 부담 없었고 어떤 괴리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그죠? 없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처음에 김효일 씨한테 얘기했는데 이 경매라는 것을 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하게 된 것도 제가 혼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경매를 잊어먹어요. 안 하게 되죠. 아무래도. 경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야 다른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경매 공부 이왕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갇힌 사람들 부르끼리 같이 놀아야 거기서 발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인드도 가입했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됐었습니다.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진짜. 네. 우리 현일 씨. 네, 안녕하세요. 스파레주 43기 김현일입니다. 네. 와, 음성은 진짜 성우 같아요. 목소리, 성우 목소리. 되게 좋아요. 네네. 네. 저도 뭐, 처음에, 원래 43기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처음에 좀 외롭게, 고독했는데 네네. 어디서 혜성처럼 뭐 나타나셔가지고 사실, 뭐 그렇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이렇게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좀 이렇게, 뻘쭘하고. 네, 질문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네. 영호 형님하고 같이 하니까, 또 영호 형님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또 궁금했던 거 또 영호 형님한테도 또 여쭤보고, 영호 형님께서도 또 잘 모르신다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합심해서 다음번에 협회장님한테 여쭤보자. 뭐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오히려 또 공부가 더 잘 되고, 또 요즘 영호 형님 덕분에 재미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사하시는데 그 종이 써가지고 이거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냥 들어오면은 동기들끼리 이런 그 막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잘 된 기수가 있고 안 된 기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일 씨한테는 복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모습 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외로운 타입이거든요. 현일 씨가. 네. 네. 질문도 잘 못하고 제가 좀 생긴 것과 다르게 수줍음이 많아서요. 말수도 좀 적고 지금 저 듣고 계시다시피 말투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전화 그 시세 조사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협회장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지적을 이제 많이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또 참고해서 또 좀 고쳐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매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경매 교육을. 원래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뭐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업군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 5년 정도를 하다가 군무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군무원으로 한 3년 생활을 하다가 그 유튜브에서 그 대한공경매사 관련 그런 걸 봤었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 후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기껏 해야 이제 연금이나 그냥 받는 연금 뭐 200 얼마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 기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연금에 의존해서 늙어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바로 그냥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나와서 바로 경매를 배우진 않았어요. 일단 집수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매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긴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예,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아니, 좀 전에 현일 씨 말씀 들으면서 그 40대나 아니면 50대 가장들이 노후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함, 걱정, 이거는 누구나 어느 정도 다 공통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노후에 내가 안정적인 자산을 통해서 매달 이렇게 생활하는 어떤 그런 삶이 그냥 진짜 그 직장 생활할 때처럼 막 쪼들리지 않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꾸준히 나오는 게 있었으면은. 그럴 때는 뭐 월세가 전체인 거니까, 전부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정말 60 넘어서 70 가까이 돼서 그런 연금을 타먹을 수 있고, 또 월세도 받을 수 있고 하면은 우리가 노후의 걱정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후 준비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자격증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요. 50대, 60대가 노량진 학원 가면은 네. 꽉 차 있어요. 자격증 따려고. 근데 퇴직한 5, 60대가 또 엄청 60대 이상이 또 엄청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자격증이 처음에는 많이 줬어요. 국가 자격증을. 근데 지금은 자격증을 안 줘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네네. 이제 이미 포화됐어요. 자격증들이. 노년층의 자격증이 근데 포화. 자격증이 이제 맡겨서 돈 받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그 취지. 분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취지. 아, 취지. 자격증 예를 들어서 어떤 순간기 뭐가 있다. 네. 그럼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자격증 그쪽에 유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뭘 고치든지 그쵸.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지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있으면 요즘 안전 측면이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물론 맡겨서 하는 것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80, 90까지 살기 때문에 노후 60 퇴직해서 100살까지 3, 40년 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 옛날에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이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 준비 진짜 또 그런 것 같아. 또 자식에 대한 리스크. 저희들 세대는 자식들이 이제 비슷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리스크도 엄청나게 커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그래도 부모님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퇴직금이나 이제 연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되네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 들어도 실감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 되니까 네, 이제 실감이 맞습니다. 이제서 되는 거예요. 막 3, 40대 투자하면서 막 잘 나갔을 때 하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벌써 대학교 갈 때 된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와 지금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서 이제 퇴직 얘기가 들어오면 나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네네. 그잖아. 60에 30년을 사니까 30에 30년 사면 60 아니에요. 네. 그 고민이 무지막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독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차피 다니던 직장 그만두면 좀 고독하잖아요. 그러면 모임이 없잖아. 네. 그렇잖아. 노인정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산악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가 그 외로움 극복의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해서 자기 혼자 있으면 그리고 목표라든 이런 지향점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으면 빨리 우울증 걸리고 외롭고 네, 진짜 그럴 것 빨리 같아요. 늙고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져 가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되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경매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네요. 돈도 되고 그 말씀하셨던 도매시장이고 네. 오석이고 네네. 뭐 하여튼 고속도로고 이 들어오기만 하면 돈은 벌 수 있으니까. 네. 집 보러 다니실 때 재미있죠? 제가 재밌다고. 네, 막 이제 다니시면. 그게 재미있으면 노후에 집이 여러 채 있다든지 내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게 많이 있다면은 노후에도 바쁘잖아요. 그죠.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여기 임대 계약하러 가야 되고 퇴거했으면 또 수리 좀 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정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보람차잖아요. 그렇죠. 좀 덜 늙고 네. 덜 외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다시 나눴던 들어가서. 얘기 중에 제일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아까 네. 그 현장에서 네. 뻗치기 하는 네. 거. 네. 그 뻗치기 할 때 이제 차를 끌고 간 줄 알았더니 차가 없이 계단에서 네. 죽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상하게 봤대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뭐 하는가라고 느끼는 회의감, 인생의 고독,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인생의 고독도 느끼고, 그 얘기를 좀 짧게만 얘기를 좀 네네.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갈산동에 네. 그 이제 임장을 가신 거죠? 임장 갔었죠. 네. 갔는데 처음에 가서 여기 가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들어가가지고 계량기 보고 사진 전체적으로 주차장 보고 사진 찍고 네. 계량기 보고 딱 가서 음. 두드렸는데 안 나온 거예요. 네. 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층도 가보자. 다른 층 갔더니 위층에 할머니가 아무 거리낌 없이 뭐 들어와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네. 저도 다 물어보고 하면서 그 정보 밑에쯤에 대한 정보를 다 얻었어요. 네. 얻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결국은 세입자를 만나야 되는데 목표를 못 이룬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그래서 몇 시간 정도 뻗치기 하시죠? 거기서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협회장님한테 못 만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집주인도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 거리에 세상에. 1시간 저는 거리에 차로 가는 줄 알았어. 다. 아파트를 갔어요. 갔는데 그 아파트를 갔는데 가가지고 두드렸더니 현관문이 안 열려가지고 비밀번호 모르니까 네. 못 들어갔잖아요. 1층에서. 네, 1층에서 못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703동 202호였는데 못 들어가니까 좀 기다렸다가 학생들이 그때 3시 정도 했으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할 시간이 돼가지고 쫓아 들어갔죠. 묻어가지고. 네, 묻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또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한 몇 번 누르면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택배 상자가 있어가지고 누구 앞으로 왔냐 안 씨더라고요. 그래서 안 씨여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왔죠. 다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차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비가 안 왔는데 그 상태에서 거기에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보면은 가서 작은 도서관 들어갔는데 커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주고 커피를 사 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오셨냐. 여기는 커피를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지 주민들은 공짜다. 자기 네, 동호수를 써놓고 주민이 아닌데 어떡하냐. 나 이 앞에 동에 왔는데 꼭 만날 일이 있어서 왔는데 아직 퇴근 안 해서 안 온 것 같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공짜로 커피를 주더라고요. 손님이니까. 네. 그래서 커피를 아주 맛있게 먹고 계속 그 집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시 되니까 이 집이 퇴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피숍에 커피숍에. 네. 퇴근해서 또 나와서 기다리는데 가방도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이 사람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이제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정도 김지선 씨 정도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까지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 봤는데 계속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모기가 이렇게 많이 부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네. 뭔가 아직은 한여름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게 모기 문제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다리자. 근데 어떻게 마음을 더 잡았냐면은 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오겠지. 이게 오겠는 게 아니라 내가 요 정도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하면은 이제 잘만 되면은 몇 천만 원을 그냥 버는데 이 시간 투자 못 하겠느냐.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못 만나 결국 안 와가지고 못 만나서 또 갔어요. 또 말씀하셔요. 또 갔죠. 그 다음날. 예.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 주위에는 커피숍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집 주위에는 없어가지고 또 그 집을 가서 전화번호까지 땄어요. 그 위에 집 네. 손자. 그래서 내가 이거 오면은 이 사람이 오면 혹시 내가 이제 오늘 가더라도 오면은 이 전화를 좀 해주면 전화만 주면 5만 원 줄게. 그래서 커피컵은 이제 저걸로 쏠라고 카카오 선물 쏜다. 이제 5만 원 상당히 써줄게. 그래서 얘기만 해줘. 알겠다고 전화번호 땄어요 제가. 그 사람 능력이 문자도 있는데. 보내놓고 그 할머니하고 친하게 그 내부 구조도 사진 들어가 내부 구조도 뒤도 다 저 비디오 다 찍고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일치월장이시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한 3시, 아니 4시 몇 분쯤에 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뒤에 보면 공원,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 있고, 저 공원이 있어요. 걸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다가 그 주위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근데 커피숍이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보니까 없어요. 또 두드렸어. 초인종이 고장나가지고 계속 손으로 두드렸어. 위아래가 다 들릴 정도로.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안 되겠다. 저녁이라도 먹자. 칼국수 하나 먹고 또 가가지고 또 두드렸어요. 근데 저녁 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 탭을 가져왔거든요. 탭을 계속 보면서 어쩌고 뭐 하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게 탭을 보니까 이제 화면이 불빛이 나오니까 다 어두운데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 갑자기 이제 웬 남자가 그 계단 복도에 그러고 앉아. 어떤 사람은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쳐다보고. 경찰에 신고하기 다행이네. 그래서 또 눈치 보여가지고 또 밖에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왔는데 또 보고 있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나 이제 살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계단에 올라갔다가 또 두드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나 안 같으면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아니 이왕 그렇게 할 거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좀 그 친세 좀 아니, 치지. 그래서 앉아서 쉬고. 10,000원 정도 밥도 주고 1시간만 자면 했어도 안 돼요. 되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제 거기서 느낀 것이 차를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네. 가 있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차를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차를 가져갔으면 거기서 충분히 밤샜을 거예요. 그렇죠. 차에서 자고 뭐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지역이 왜 살기 좋냐? 서울 그 교통편이 대신에 너무 얻은 것이 좋으니까. 차를 안 가지고 왔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보니까 서울 근접하기가 너무 좋더라. 그 잠실에서 출발하신 거잖아요. 네, 지하철 그- 2호선 타고서 이렇게 네, 가가지고. 근데 그 이제 제가 고속터미널까지 갈산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전철 타면 갈아타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로 고속터미널 와서 금방 갔죠. 한 번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 카카오 거기에서 네, 등록하면 네, 나오는 거죠 대중교통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처음에 그 갈산동에서 집주인집 거기 남동구 서현 뭐니까 서현 퍼스트뷰인가 헬스는 있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한테 물어봤지 버스 정류장이 그 쳐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날도 에피소드가 있던 것이 뭐냐면은 갔어요. 가가지고 버스가 금방 갔대요. 근데 거기 한참 광역버스 한참 기다리더라고요. 텀이 있죠, 텀이. 텀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갈까 한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한정거장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그 엄청 정도네. 그 택시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타고 가서 한 번 더 갈아타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대단한 노력을 하셨네. 아니, 그거는 출자 입장에서. 수원 어. 이제 곽 팀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네. 배웠어요. 이제 경매 당한 집을 초인종을 누르니 누르는 이 덜덜 떨리는데 곽 팀장 바로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이제 했고 또 사람까지 직접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그치. 다 직접 만나고 영상 네, 찍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네. 거기에서 자신감 사실은 얻었죠. 그것도 배운 거죠. 그 영상도 회원 방에 들어가 있죠. 회원 전용 영상에 저는 집어넣어놨어. 거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네. 용기가 있었죠. 자신감이 있었고 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조사할 때는 아무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거. 전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한번 실전 경험이 뭐 진짜 그게 쌓이다 보면 완전히 노하우 같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래. 그러면 그 현우 씨는 네. 그때 그 세류동 그거 할 때 그거 조사했었잖아요. 그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세 사기 피해? 자, 그거 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물건이 들어오는 거. 전화를 그래서 법원부터 있었나 그때? 네네 그때 시청 법원. 네 여러 군데 전화를 전화 돌림을 당했죠. 네. 그래가지고 어디 전화했다가 결국엔 법원에서 알아봤다. 네네 한 서너 시청에도 군데 전화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근데 구청 전화하고 또 뭐 국토부 또 어느 또 담당 부서로 또 전화를 또 돌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법원 경매계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면은 이제 노하우가 일부 나오잖아요. 법원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해당 물건의 그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이 돼 있는 상태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뭐 알아볼 테니까 5분 후에 전화하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5분 후에 전화를 했는데 바빠가지고 아직 못 알아봤는데 또 5분 후에 전화하라.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을 때 딱 5분 만에 걸지는 않고 그랬는데 예, 뭐 나와 있네요. 아주 짧게 그냥 좀 단답형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그게 저 확인서가 발급이 돼 있나요? 예, 나와 있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와 있는다는 게 이제 그게 그 법원 서류에 편철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확인서가 발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법원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전화를 해서 알아온 건지 아니면 자기들한테 서류가 접수된 걸 본 건지 요게 중요하지. 그거는 그날은 그것까지는 물어보진 못했는데요. 네. 그날 말고 또 이제 며칠이 지난 후 다른 제가 이제 제 투자 희망 물건을 이제 조사하던 중에 네. 또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먼저 그 해당 경매계로 전화를 해서 혹시 이 물건이 그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법원 경매계에서 바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미뤄보아 법원에서 그 바로 그 갖고 있다는 얘기네. 네네네. 네.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거를. 네. 자, 오늘 그 수업 중에 이제 했던 게 보면 어찌 보면 아까 그 계산하는 네. 거 배우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조사 할 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조사하고 그 진짜 본조사에 대한 거는 강의에서 영상에서 보셨죠? 네. 그래서 가조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물건을 내가 집중적으로 팔 거냐 말 거냐를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인데 아까 이제 가조사 할 때 그 방법 아까 한 통화만은 바로 되더라 그랬잖아. 네. 그때 현진 씨도 통화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까 그 마전동 물건 같은 거? 어떤 마전동 조사를 했을 때, 네. 이게 이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 한 통화로 내가 투자 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가요? 그 한 통화로. 그 한 통화로 결정할 수는 없었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 과거보다 정보는 내가 많이 취합할 수 있는 건 된 거예요. 예전에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했을 때와 오늘 뭐 마전동 물건에 그 공인중개사에 전화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초보자 하다 보면은 내가 뭘 물어야 될지를 몰라갖고 질문을 못 하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답답해가지고 먼저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실력이 약간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처음 제가 그냥 혼자서 하던 때에 비하면 오늘 그 조사한 것은 아주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일취월장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걸 때 전혀 망설이는 없으시던데 나는 네네네. 전화를 할 때 되게 망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전화를 돌리길래 그 조금 놀라긴 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좋은 정보를 뽑아내지는 못했지만은 그 동안에 이제 제가 집에서 혼자 그 부동산에 전화를 꽤 많이 돌렸었습니다. 혼자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것 자체는 큰 그런 뭐 두려움이나 부담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부담이 없구나. 그 다음 단계.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전화는 거는 거는 쉽게 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숙제네요. 향후 고안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실력이 경매의 실력을 좌우하거든요. 집의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이제 한 통화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네.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은 한 통화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아까 그 대화에서? 그렇죠.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그
일을 한 건데 뭐 말꼬리 신공이라든지 뭐 어떤 말뚝박기 신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전화 한 통화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까지 연습이 좀 부족한 상태라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꼬리 신공이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처음에 그거 연습시킬 때 남편은 부인 말에 말토를 달아보고 그러면 부인은 남편 말에 토를 달아봐라라고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그런 거예요. 경매시켜놨더니 말 대답한다고. 응? 왜냐면 연습을 부인한테 하니까 평상시에는 안 하던 사람이 계속 말꼬리를 잡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부터도 말꼬리를 자꾸 잡는 연습을 해야지. 그잖아요. 그게 실생활에서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큰 용기를 내야 되겠네. 응. 그러니까 이제 해놓고 걸리면은 이제 그다음 한 방 맞아요. 훈련이라고 말해. 훈련. 스매싱 날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어떤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옳고 그름이고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 경매 실력이니까 네. 일단 그 대상을 아내의 말이 앞뒤가 맞네 안 맞네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린 얘긴데 또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체로 지금까지는 제가 그걸 당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앞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추궁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내 입장에서 경매 공부하라 했더니 이제는 뭐 말 대답한다 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많지 않아도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건 많이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해보다가 이제 누구 TV에서 토론하는 거를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더 상대방이 꼼짝 못할 건데 그쵸.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왜 저 시작해요. 질문을 안 하지? 왜 이렇게 안 받아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식으로. 보여요, 그게. 하다 보면. 그래서 더 같은 뭐 5분 통화를 해도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빨리 본조사할지 가조사의 단계에서 버려버릴지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가조사 본조사 할 때 이제 우리가 수익률 돌리는 거는 이제 기억하셨죠? 네. 네, 머리로 이렇게 네. 암산하는 네. 법 그거는 됐고 마지막 주제로 그 시세조사 화법의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경험한 바를 얘기. 저는 이제 네. 우선 보통은 이제 몇 가지인데 보통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고생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다가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 이제 토요일 날인데도 오늘 같은 경우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영업하시냐 고생하신다. 그래서 영업도 왔는데 제가 또 전화가 실례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 좋네요.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잘 받아주더라고요. 아니다 영업한다 괜찮다 뭐든지 해줄 테니까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끊으려고 자꾸 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끊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재미없고 영양가 없다 생각하면 네. 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딱 몇 가지만 여쭤봐라. 딱 그러면 그 양반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또 이어가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세례종 끝나고 얼마나 통화를 하는지 한번 계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 말고 그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8분 통화를 했더라고요. 18분 통화하니까 그 양반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렇죠. 친해지는 네. 것도 있고 그 정도 길게 투자하면은 그림이 네, 그려지잖아요. 대충 나 이 나오더라고요. 집은 이러네. 다 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대충은 파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을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이어가는 게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제가 이제 좀 미안하다고도 하고 내가 말씀하실 때 이익을 주려면은 나중에 내가 이걸 사게 되거나 뭐 어떻게 되면은 당신한테만 하겠다. 꼭 하겠다. 약속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화 오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 저는 전화가 되게 힘들었는데 매일 한 통씩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들었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말 안 나오고 하다가 점차 전화를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뭐 전혀 그렇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좀 말뚝박기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엉뚱한 데에 내놓고 저기 5천만 원이던데 5천만 원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그 양반이 아 여기는 그 여기 좀 틀려가지고 거기는 뭐 가게도 많고 저기 여기 가게가 없어 저 돈이 뭐 저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정도로 얘기도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직은 되게 서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네. 조금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료가 모이면 이제 분석 단계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시세 조사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분석하는 요령을 이제 진주 반지 끼는 걸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다 하는 것처럼 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시세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예로 들어서 시세 조사를 그러니까 바구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구니에 물을 채우다 보면 그 바구니가 물이 차죠. 네. 그럼 당연히 넘치죠. 네, 넘치죠. 그럼 그 넓은 바구니가 또 밖에 있겠죠. 네. 그게 분석인 거야. 네. 그러니까 시세 조사에서 막 집어넣다고 물이 넘치잖아요. 넘치면 다음 바구니 넓은 바구니가 있겠죠. 네. 그 안에 작은 네. 바구니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치는 게 시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세 조사 자체가 양이 적으면 분석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점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음에는 말을 길게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추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현일 씨는 어때요? 그 시세조사 화법의 어떤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얘기. 네. 그거 뭐 하고 마무리 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빨이 딸리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런 네 가지 그런 화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써본 거는 측은지심 화법. 그 어머니가 지금 재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혼자 살고 계셔서 이제 제가 좀 모시고 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 질문을 하면 지금 한 열 통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10분 정도의 공인중개사분과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낮은 탄식을 이렇게 자아내시더라고요. 안쓰러워하고? 네. 아이고 저런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협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도꼭지를 트는 수도꼭지 치신 거. 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화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통화를 했더라면 결코 뭐 이끌어낼 수 그 없는. 정도 동일 품질로는 안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일단 그 화법에 딱 의거해서 시나리오만 짜도 반은 한다. 자기 말빨이 뭐 제로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 화법만으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멘트네요. 이런 멘트를 뽑으려고 다 방송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야 되니까 이 수집을 자꾸 하려고 애를 써도 이런 자리 아니면 수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뽑아내서 각자의 경험들을 좀 추려서 저도 알아야 그러면 이렇게 그럼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 알 수 있거든요. 또 왜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방송하시는 현일 씨와 이런 얘기들이 경매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또 이렇게 참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딴 데서 헤매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은 네. 이제 어떤 것을 도전하거나 시작할 때 경매를 시작하거나 또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뭐 대부분 자기 스스로도 좀 두렵거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있지 즉시 행동을 못 옮겨요. 그냥 일단 해봐야 돼요. 해봐야 네. 이게 별게 결과가 아니구나. 나오는 거니까. 별게 아니구나. 그 내가 뭐 못 올라갈 나무가 아니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좋은 그래야 말씀이네요. 자꾸 이제 성숙되고 경매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또 경매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아는 것을 전달해주고 그분들한테 자꾸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숙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 아침에 바로 되는 건 없는 것이다. 근데 맞습니다. 아까 평판이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 지금은 이제 평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경매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평판을 그렇게 아니 이제 좋게 생각한다는 그 아예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일례로 회사 직원한테 경매를 퇴직하겠다. 뭐라 그러면 명도해가지고 그 자기 옆집에 경매 당해가지고 명도하다가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트라우마가 이제 경매해서 입 닥쳐가 트라우마가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설득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중개업소 네. 그런 사람 위주로 만나고 또 원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럼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같은 네. 사람을 만나도 부동산에 맞아요. 취미나 이런 네. 사람들을 대화가 만나고.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니까 도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듣는 얘기도 사실은 거기서 현실적인 감각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야죠. 주변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네. 될 일도 안 돼요. 아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혀 몰라서 실체를 알면 그런데 실체를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 그래서 경매쟁이는 경매 생태계 같이 같은 생태계가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야 뛰어놀고 대화도 나누고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또 힐링도 되고 또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은 네네네. 이 주제로 해서 나름 짧게 하려고 해도 40분 넘었네. 보니까. 그렇네요. 예, 금방 원래 이게 말하다 보면 금방 가요. 금방 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몇 마디 네. 안 했는데 금방.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네. 주에 또 토요일 날 네, 하는 네, 걸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